자, 716번 한번 해보자. 자, 카네이션 한 송이의 가격은, 자, 아까 동계산하는 문제 또 나온 거예요. 자, 가격은 장미 한 송이의 가격보다 300원 싸다고 한다. 카네이션 7송이와 장미 6송이를 합한 가격이 13,500원일 때. 자, 물어보고 있는 게 카네이션의 가격이네. 자, 그럼 카네이션 물어봤으니까 그냥 미지수 써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카네이션 말고 뭐도 샀어? 장미도 있잖아. 그럼 장미를 뭐라거나 Y로 넣으면 되겠네. 자, 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조건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카네이션의 가격이 장미의 가격보다 300원이 싸대요. 자, 카네이션 가격이 장미의 가격보다 얘보다 300원이 싸대. 얘가 300원이 더 낮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자란 만큼 더해주면은 등호관계가 성립을 하겠지. 됐니? 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사실 보니까. 비교 대상 하는 거. 그리고 카네이션 7송이와 장미 6송이를 합한 가격. 자, 합한 가격 아까 색연필 전체 구매 가격 4,600원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카네이션 7송이래. 자, 그럼 이건 개당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면 7송이 샀으니까 구매한 개수에다가 개당 가격 곱하면 카네이션 샀을 때 지불한 돈. 장미는 6송이 샀대. 그럼 6 곱하기 Y 한 게 장미 샀을 때 들어간 돈. 해서 다 더한 게 얼마야? 13,500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나오겠지. 자, 계산. 자, 동계산하는 문제 특히 숫자가 많이 커요. 그래서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돼. 자, 계산하면은 X가 900이 나오고 Y가 1,200원이에요. 자, 그럼 카네이션은 X였으니까 900원이 답이겠네요. 2번이죠. 자, 그 다음 거 해보자. 자, 비율에 관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조건이 비율로 주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719번. 자, 수빈이는 소설책하고 비소설책 합해서 200권을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 줄 봐봐. 처음 가지고 있던 소설책이 몇 권이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고 있는 게 처음 가지고 있는 소설책이니까 소설책의 개수를 X라고 하면 나오지 뭐. 자, 그 다음에 위에 맨 첫 줄에 보니까 비소설책이라는 단어도 있잖아. 비소설책을 Y로 넣으면 되겠네. 자, 미지수설정 끝. 자, 그런데 식사 하나씩 세워보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소설책하고 비소설책을 합해서 200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로 뭐 세우면 되겠어? 처음 가지고 있는 소설책 더하기 비소설책 해서 몇 권? 200권. 그러면 X 더하기 Y는 200. 됐지? 하나 나왔네. 자, 식 하나만 더 세우면 되네. 자, 두 번째 줄 봐봐. 이 줄. 소설책의 20%. 자, 비율이 주어져 있어요. 전체의 20% 하고 비소설책의 10%를 기부하였다. 자, 근데 그 기부한 게 전체가 32권이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소설책의 20%니까 그럼 기부한 책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설책에다가 20%를 곱하면 기부한 책의 개수가 되겠죠. 자,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분수로 바꿔야지. 어떻게? 100분의 20.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부한 소설책의 건수가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비소설책은 몇 퍼센트래요? 10%래요. 그럼 100분의 10을 곱한 게, 자, 이게 뭐야? 비소설책 기부한 건수가 되는 거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해서 몇 건 기부했대? 32건 기부했대. 자,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되겠다. 자, 됐죠? 자, 계산하면은 X가 120이 나오고 Y는 80이라고. 자, 그럼 처음 가지고 있던 소설책 물어봤으니까 답은 120이 됩니다.
자, 얼른 적자. 그 다음에 자, 해볼까? 다음 거. 자, 이번에는 점수 계산하는 문제인데 동 계산하는 거랑 조금 달라. 한번 보자. 자, 어느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한 문제를 맞히면 50점을 얻고 틀리면 10점을 잃는다. 자, 혜선이가 맞힌 문제의 수가 틀린 문제의 수의 2배. 자, 조건이 하나씩 나와 있죠. 그리고 혜선이의 그 퀴즈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제 최종 결과가 900점을 얻었대요. 그랬을 때 혜선이가 푼 총 문제 수를 구하려. 자, 얘는 좀 애매하지.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전체 푼 문제 수야. 그치?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를 XY 문자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좀 곤란한 게 총 문제수를 만약에 X라고 놨다? 그럼 Y를 뭐를 놓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 개수다? 문제 개수랑 연관성이 있는 거 다른 조건 중에 거기 위에 읽어보니까 X 문자 쓰고 나서 Y 문자 넣을 만한 요소가 현재 상태에서 없어요. 자, 이런 거 할 때가 이제 미지수 설정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근데 힌트를 어디서 얻으면 되냐면 분명히 앞에 조건이 뭐로 되어 있냐면 맞으면 50점, 틀리면 마이너스 10점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그게 뭐로 결정돼? 맞은 문제 개수와 틀린 문제 개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얻은 전체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 맞냐? 과정상 봤을 때. 그러면 미지수 두 개를 쓸 때 거기에 있는 총 문제수를 X로 쓸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맞은 문제랑 틀린 문제를 나눠가지고 미지수를 한번 써보려고. 앞에 조건을 읽어보자. 맞은 거랑 틀린 거에 대한 기준이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맞은 문제의 개수를 X개, 틀린 문제의 개수를 Y. 자, 이런 문제가 미지수 쓰기가 처음에는 좀 애매할 수 있어. 자, 됐어? 그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혜선이가 맞힌 문제의 수가 틀린 문제의 수의 2배를. 자, 맞힌 문제의 개수가 틀린 문제의 개수에 얘가 2배래요. 그럼 등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2배를 곱하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자, 맞니? 그 다음에 혜선이의 점수가 최종 결과가 900점이래. 자, 그거는 점수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있는 맞았을 때 50점, 틀렸을 때 10점 마이너스 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겠지. 자, 생각. 맞은 문제의 개수가 X개야. 근데 걔랑 50점이야. 그러면 맞은 걸로 인해서 이 학생이 얻은 점수를 계산하려면 개수에다가 5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0X. 그리고 틀렸을 때는 10점이 깎인다 그랬지. 그럼 틀린 문제의 개수가 Y개야. 그럼 틀림으로 인해서 깎인 점수를 계산하려면 틀린 문제 개수에다가 이번에 얼마를 곱해? 마이너스 10점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0y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점수 다 계산해서 최종 결과가 책에서 900점 얻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두 개를 연립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계산해 줄게요. x는 20, y는 10 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x, y 찾는 게 아니라 전체 푼 문제 개수니까 x 더하기 y 계산해야 되겠지. 전체 푼 문제 개수. 자, 그래서 30문제가 답이에요. 자, 보자. 자, 해보자. 자, 방금 푼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왜 비슷한지 한번 보자. 자, 아름이랑 수빈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게 뭐랑 뉘앙스가 똑같아? 맞으면 10점 플러스 50점 올라가고 틀리면 10점 마이너스라고 했던 거랑 좀 유사하죠. 이기면 위로 3칸, 지면은 아래로 1칸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수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한 거랑 식 세우는 게 유사해요. 자, 볼래?
자, 얼마 후 아름이는 처음보다 25계단, 수빈이는 처음보다 5계단만 올라가 있었다. 이 올라간 개수를 얻은 점수라고 생각을 해봐. 알겠지? 얻은 점수. 그랬을 때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라. 자, 아름이가 이긴 횟수. 자, win 해서 W라고 할게요. 이겼어. 그럼 물어본 게 이거지? 그럼 일단 X라고 하면 남았다. 그럼 뭐를 Y라고 할까? 거기 분명히 기준이 뭐로 돼 있어요? 이긴 거, 진 거에 따라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자, 그럼 이긴 횟수야 이거는. 그럼 아름이가 이겼을 때가 X고 졌을 때를 Y라고 넣으면 돼요. 이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만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그럼 아름이가 계산을 다 했더니 처음 위치보다 25계단 올라갔다고 돼 있죠? 그럼 25점 얻은 거야. 그럼 아름이가 얻은 점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겼을 때가 3계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긴 횟수에다가 3을 곱하면 얘가 이겨가지고 올라간 계단 개수가 되겠지. 근데 졌을 때 내려갔잖아, 한 칸. 그러면은 진 횟수에다가 얼마를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져가지고 내려간 계단의 횟수가 되겠지.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 결과가 몇 칸 올라갔대? 25칸 올라갔다. 야, 얘는 정확하게 식 세우면 25칸 올라갔으니까 더하기까지는 쓰시는 게 좋아요. 개념상. 물론 안 써도 되지만. 그치?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얘가 25칸 내려갔다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돼. 내려갔으니까. 이해됐어?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럼 뭐를 세우면 돼? 이거는 아름이 계산한 거지. 그러면 거기 누구야? 수빈이도 있잖아. 수빈이도 계산해야지. 수빈이는 5칸 올라갔대. 그럼 는 5라고 쓰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나와. 잘 들어봐. 아름이가 이기고 진횟수를 각각 XY라고 넣었다? 그러면 거기 수빈이도 같은 규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야, 아름이가 이긴 횟수가 X야.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가위바위보는요, 물론 비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기 맨 밑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위바위보 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 그 말은, 아름이가 X번을 이겼으면은, 이게 곧 뭐랑 같아? 수빈이가 진 횟수랑 똑같겠지. 비기는 경우는 제외니까. 한 사람이 이긴 한 사람은 지는 거죠. 맞아요? 반대로, 아름이가 Y번 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수빈이가 이긴 횟수가 되겠지. 이해됐니? 방금 푼 문제랑 차이점이야. 자, 써볼게. 처음이니까. 수빈이가 이긴 횟수가 반대로 X 문자가 아니라 Y 문자를 써요. 수빈이가 진 횟수를 이번엔 X라는 문자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요거 기준으로 식 세볼게요. 이긴 횟수에다가 얼마 곱했어? 아까 3 곱했지. 그럼 3Y. 진 횟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지.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러면 식이 딱 나왔죠. 그래서 두 개 푸는 거예요. 자, 됐니? 자, 이 문제 조심해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가위바위보의 상대성 때문에 이긴 횟수 X가 상대편한테는 진 횟수로 바뀐다. 반대로 진 횟수가 이긴 횟수로 바뀐다. 자, 이해됐죠? 자, 계산하면 X는 10, Y는 5. 자, 아름이가 이긴 횟수니까 결국에는 X 구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10회가 답이에요. 자, 필기하시고. 자, 10번 유형까지 하고 쉴 겁니다. 자, 증가 감소 나왔다. 자, 과거에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한번 써줬어요. 정가, 원가라고 해가지고 식 써줬던 거 혹시 기억하냐? 정가랑 원가. 자, 분명히 까먹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과거에 배웠었던 이론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한 거야. 이 단어만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자, 요거는 대표 문제 합시다. 727번. 자, 일단 뭐였냐면, 자, 원가가 A1인데, 그거를 B% 가격을 인상을 했어. 그럼 정가가 되는 거잖아. 이윤을 붙여가지고 파는 걸 정가로 파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이게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B, 요게 공식이었어요. 요건 그냥 수학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 너 그때 찬섭이 용돈 갖고 내가 했던 거잖아.
그때 민수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나. 너 시험 잘 보면 10% 용돈 올려줄게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거야. 너도 있었지 그때. 응, 했단 말이야. 그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원가가 A1인데, 정가가 A1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할인해서 팔 수도 있잖아. 그래서 B%를 깎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자, 구조는 간단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됐다. 모르는 사람 잘 적어놔. 알았죠? 책에 있을 거야, 근데. 적혀 있네, 거기 책에. 있기는 해. 자, 알겠지? 그럼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였단 말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9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자는 4% 증가, 여학생은 5% 감소.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조건을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727번 보세요. 전체 학생 수 작년에 900명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부터 쭉 가서 9명이 감소까지 그냥 다 밑줄 거. 올해는부터 해서 9명이 감소까지.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작년의 남학생 수래요. 자, 그럼 일단 작년의 남학생 수. 자, 모르니까 X라고 하면 나왔어. 자, 뭐를 Y로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를 Y로 넣을까? 학생인데 거기 전체 학생 수 언급이 돼 있잖아. 그럼 학교는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라고 놨다면 작년에 여학생 수를 Y라고 넣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미지수, 자, 시간을 세워볼까요? 첫 번째 매출 신고에 따르면 작년에 900명이다가 첫 번째 조건이었죠. 자, 그러면 작년 남자 X, 작년 여자 Y니까 작년 남자랑 작년 여자 더한 게 900명. 이렇게씩 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조건으로. 자,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밑줄 친 거 한번 보자. 올해가 됐는데 작년보다 남학생은 4% 증가했다. 자, 이거 또 비율이 나왔지? 그러면 증가한 남학생 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었던 X명 있지, X명. 작년에 남자가 X명이었잖아. 근데 4%가 늘었대. 그럼 일단 퍼센트를 곱해야 되겠네? 얼마? 4%니까 100분의 4.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뭐야? 늘어난 남학생 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학생은 5% 감소했대. 자, 작년 여자가 Y명이었어요. 근데 5%가 줄어들었대. 그럼 일단 5%를 곱하면 100분의 5 되겠죠. 근데 줄었잖아.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를 해서 해야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소한 여학생 수가 되겠지. 자, 우리 계산을 했더니,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늘어나고 줄어든 거를 전체적으로 계산했더니 9명이 줄어들었대요. 그럼 이거 계산한 게 총 몇 명이 된 거야? 9명인데 감소했대. 그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붙여줘.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알겠지? 자, 그래서 늘어난 남학생 수 6고 감소한 여학생 수 6 써가지고 다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9명이 됐더라 라는 거 해서 두 개를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자, 계산해볼게요. 하면은 이것도 숫자가 좀 크게 나와요. x가 400이고 y가 500이 나와. 자,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 수는 x죠. 그래서 x가 답이 되겠지. 자, 10번하고 시작. 10번 유형이 이거였구나. 자, 10번 유형이었네. 내가 좀 헷갈렸다. 731번 합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원가가 300원인 A 제품이, 자, 원가 나왔다, 야. A 제품과 원가가 500원인 B 제품을 합하여 200원을 구매하였다. 자, A 제품은 10%, B 제품은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 자, 그럼 정가씩 세워야겠네. 그랬을 때 두 제품을 모두 판매하면 9,600원의 이익이 생긴다. 자, 이거 좀 귀찮은 문제예요. 잘 들어봐봐. 자, 일단 맨 마지막에 뭐를 물어봤냐면 구입한 B 제품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B 제품 물어봤으니까 X로 넣으면 되거든. 근데 거기 A, B 순서로 되어 있는데 B를 물어봤잖아. 근데 나는 그냥 순서대로 A 제품의 개수를 X라고 넣고 B 제품의 개수를 Y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좀 이제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놨는데,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조건을 하나씩 찾아봐야 된다. 그 A 제품하고 B 제품을 합해서 200개 구입했다. 200개를 구입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지 않겠냐? 두 개 사가지고 200개를 샀다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에서 200개가 됐죠. 그럼 요거까지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가 좀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제품이 10%이고 B 제품이 15%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어. 정가를 정했는데 이 제품을 다 판매하면은 이익이 9,600원이래. 자, 그럼 이번엔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야, 우리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익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저 공식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잘 들어봐. 어떤 제품의 원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정가 만드는 공식이 이거였다고. 이게 정가였어요. 원가에서 B% 인상한 새로운 가격이 이거였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괄호를 풀어야 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A 더하기 100분의 B 곱하기 A.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원가가 A1인데 거기에다가 요만큼의 이익을 붙인 거야. 이게 원가야. 그래서 전체 정가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원가 더하기 이익에서 정가가 된 공식이 사실 이거란 말이지. 그거를 이제 A가 두 개가 있으니까 괄호로 묶어가지고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자, 구조가 똑같은 식이야, 사실. 자, 이해됐니?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식을 하나 세워야 되는 게, 자, A 제품에다가 10%의 이익을 붙였대.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저걸로 바로 해도 될까? 원래 A 제품의 원가가 X1이었잖아. 그러면 X1에다가 요 공식을 쓰면은 얼마 붙였다고요? 10% 이익을 붙였대요. 그럼 1 더하기, 자, 저기에 B가 이익이지? 100분의 10%잖아. 그러면 100분의 B 자리에다가 10을 쓰면 이게 뭐야? A 제품의, 정확하게 말하면 정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B 제품은 15%의 이익을 붙였대. 자, B 제품 Y야. 이번에는 15%니까 1 더하기 100분의 B 자리에다가 15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 제품의 정가가 되는 거지. 자, 이해되니? 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이거를 잠깐. A, B. 아, 미안. 말 잘못했다. 야, 이게 가격이 아니지. 개수지, 얘들아. 개수지. 미안해. 나 이거 개수인데. 가격은 써있죠, 거기 책에. 미안. 자, 다시 하자. 미안해. 이건 개수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공식에 의하면 원가가 앞에 쓰는 건 맞는데 거기 A 제품이 원가가 300원이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300을 써야지. 300. 그쵸? 미안. 그 다음에 B 제품은 500원이라고 돼 있어. 그럼 500원을 못 해야지. 원가가 500원. 미안해.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제품의 정가가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정가는 결정했다? 이거를 다 판매했을 때 9,600원의 이익이 생긴대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익을 니네가 만약에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니네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응?
만원짜리 어떤 물건 만원짜리를 들여가지고 11,000원에 팔았어. 니네가 얻은 이익이 얼마야? 1,000원이지. 그럼 1,000원을 어떻게 계산해? 판매한 가격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 내가 식 쓴 게 이거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A 제품 하나의 정가인 거잖아. B 제품 하나의 정가인 거잖아. 근데 개수를 몰라서 X랑 Y라고 놨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니네가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얻은 이익 말고 매출, 정가, 그냥 정가대로 팔아가지고 니네 금고에 들어온 돈 있지. 그거를 계산하려면 이거는 계단 가격이란 말이야. 근데 몇 개인지를 몰라서 X라고 놨잖아. 그럼 요식 전체에다가 계단 가격에다가 판매한 제품의 개수 X까지 곱해야지 그게 뭐가 돼? A 제품을 다 팔아가지고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라는 단어 알아 근데? 매출이 뭔지 알죠? 매출은 이익이 아니야. 매출은 그냥 물건 팔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쌓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제품 하나가 정가가 이건데 다 팔았대. Y개를 팔았대. 그럼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판매한 개수 Y를 곱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B 제품만 다 팔아가지고 얻은 전체 매출이 되는 거야. 그럼 다 더한 게 총 매출이야. 오케이? 근데 거기에 조건이 이익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이익이 아니라고 했잖아. 매출은 이익이 아니야. 그럼 이익을 계산하려면 내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11,000원짜리 팔았으면은 1,000원 이익이라고 한 게 니네가 어떻게 계산한 거야? 11,000원이라는 매출에다가 이익이래. 원가를 뺀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뭐를 빼? 원가를 빼요. 자, 원가 계산 어떻게 할까요? 개당 가격 아까 얼마였어? 개당 가격 이거 300원이었지. 그럼 개당 원가가 300원이야. 괜히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들어. 개당 원가가 300원이야. 근데 판매한 개수가 X개야. 그럼 생각? 이 A 제품 하나 300원인데 X개를 3으로 인해서 들인 원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개당 원가 300원에다가 X를 곱해야지 A 제품만의 원가가 되는 거죠. 굳이 구분하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B 제품은 개당 500원이었지. 그럼 500원에다가 Y를 곱해야지 그게 B 제품의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원가가 되는 거죠. 자, 부분 지어서 써줄게. 첫 번째 맨 처음에 쓴 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매출. 굳이 따지면 정가의 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원가가 되는 거야. 전체 원가의 합. 자, 그럼 이익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매출에서 이익, 자, 원가를 뺀 게 이익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이익이 얼마라고 돼 있어? 9,600원이라고 돼 있지? 책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9,600원 써주면 두 번째 식.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만 굉장히 쉬웠고,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지? 이게 두 번째 식이지? 일단은 열림은 이렇게 두 개를 하면 되는데, 잘 들어봐봐. 이게 원칙적인 풀이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계산을 해보면 좀 뭐 재밌는 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약분이 좀 돼요. 잘 봐. 야, 암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잘 들어봐. 야, 칠번 봐. 이거 괄호 풀어서 계산해야 되잖아. 물론 여기 있는 거 먼저 계산해가지고 x를 곱해도 되는데, 잘 봐. 얘랑 곱하면 300이지. 그거에다가 얘랑 곱하면 계산을 일단 이따가 하면 되는데, 얘랑 곱한 거 300원인데 거기에다가 얘까지 괄호 풀어서 계산하면 얼마야? 300x죠. 맞아요? 300x 어디 있냐면 뒤로 와봐. 마이너스 300x가 여기 또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약분돼요. 이해됐어? 약분돼요. 자, 또 있다. 500 곱하기 1 하면 500원이지.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y까지 곱해야 되잖아. 그럼 500y지. 근데 그게 뒤에 어디 있냐? 마이너스 500y가 또 있어. 그럼 500y는 어떻게 돼? 약분돼.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약분되고 뭐만 남냐면, 300 곱하기 100분의 10 x 요것만 남아.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은
500 곱하기 100분의 15y 요것만 나와. 약분돼가지고 얘랑 약분돼가지고 남는 게 뭐냐면 9,600원.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해 준 게 뭐냐면 다분히 원칙적인 풀이야. 이게 전체 매출 정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데, 이거 구조를 한번 잘 봐봐라. 이게 의미가 있어. 뭔지 아겠냐 혹시? 300원이 뭐예요? A1 하나의 원가였죠. 100분의 10은 뭐예요? 아까 이익을 붙인 게 10% 이익 붙였었죠. A 제품. 맞아? 그럼 300 곱하기 100분의 10은 뭐야? A 제품의 한 개의 이익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거기에다가 X를 곱했어. 그럼 뭐가 돼? A 제품 팔아서 A 제품 팔아서 얻은 전체 이익.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얘도 한번 해볼래? 500원이 뭐야? B 제품 하나의 원가지. 거기에다가 B 제품 책에 보면 15% 이익 붙였다고 써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500 곱하기 100분의 15 하면 그게 뭐냐면 B 제품 하나의 이익이야. 거기에다가 Y까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 제품을 전체 팔아가지고 얻은 이익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A 제품, B 제품 이익을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이거 싹 다 팔아가지고 얻은 전체 이익 9,6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 세우는 방법이 이 방법, 이 방법 두 가지예요. 물론 이 방법을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이 식이 나오는데 일단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거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원하는 건 어쨌든 이익 계산하는 관계식이지 이거는. 두 번째 식이. 그럼 앞으로는 식을 어떻게 써? A 제품만의 이익, B 제품만의 이익만 계산하게끔 식을 세워서 결과물을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익 계산하는 거 이해됐냐? 10% 이익 붙였으니까 원가에다가 10% 곱한 거야. 그럼 그게 이익이잖아. 15% 이익 붙였으니까 원가에다가 15% 곱한 거야. 계산 이익. 그거에 판매한 개수가 각각 X개, Y개 팔았으니까 곱하기 X, 곱하기 Y 한 거라고. 알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 괜히 내가 문제 일치 안 풀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다 더한 게 9,600원이 나와. 자, 다 써놔, 이거 알았지? 자, 그래서 XY 계산하면은 120, Y는 80. 이렇게. 자, 그러면, 구입한 B 제품이겠으니까, 아까 B 제품 Y라고 놨으니까 답은 80개가 답이에요. 자, 필기하시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